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노영민입니다. 최진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인지지능연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Backbone cannot be trained at once, rolling back to pre-trained network for person identifica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트리플 AI 이번에 이제 된 논문이어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건 이제 person identification 문제를 다룬 거고요. 백본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person identification이 그 기본적인 CNN을 가지고 학습하고 거기 뒤에다가 이제 어떤 여러 정보들을 넣어서 이제 그런 게 아이디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로 문제를 푸는데 저는 그 기본적인 백본 네트워크인 그 네트워크를 더 잘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게 이제 한 번에 학습이 되지 않는다. 이제 여러 번을 걸쳐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롤링백이라는 그런 스킴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으로 그 백본 자체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 준비했고요. 여러 다른 카메라에서 넌 오버랩된 다른 위치에 있는 카메라들에서 이런 뷰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데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페데스트리언 디텍션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 같은 걸 칠 수 있죠. 그러면은 한 그 카메라에서 발견했던 그 사람이 다른 카메라에서 같은 사람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웍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카메라에서 뭐 페데스트리언 디텍션까지 뭐 다 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긴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래서 쿼리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갤러리라는 셋 안에서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문제로 데이터 셋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간단하게 리아이디라고 많이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같은 사람을 찾아낼 때 이제 CNN을 통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피처를 뽑고요. 그 피처 가지고 서로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까운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모든 갤러리에 대해서 다 해보고요. 그래서 쭉 그 소팅을 했을 때 같은 사람이 앞부분에 많이 나올수록 이제 성능이 좋은 거겠죠. 이제 그런 걸로 매저를 합니다. 이 리아이디를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트리플렛 로스를 쓰는 방법과 크로스 엔트피 로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위에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앵커라는 이제 기준되는 이미지가 있으면 걔랑 똑같은 아이디에 다른 뷰에 있는 포지티브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네거티브라는 건 이제 완전 다른 이미지죠. 얘네 세 개가 이제 하나의 셋으로 들어가고 보슨 로스 펑션을 보시면 그 IJK라는 게 I가 포지티브고 J는 I가 이제 앵커고 J가 포지티브, K가 네거티브일 건데 그래서 G라는 어떤 매트릭을 계산했을 때 이제 앵커랑 포지티브는 이제 보시는 요 그림 요거 이제 이미지들을 넣으면 이제 피처 벡터가 나오는데요. 그 피처 벡터를 앵커랑 포지티브 사이는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앵커랑 네거티브 사이는 디스턴스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 리아이디를 생각하면 당연히 트리플렛 로스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딱 기본적인 생각은. 근데 이제 요 아래 레퍼를 달아놓은 이 논문에서 약간 리뷰 논문인데요. 리아이디에 대한 여러 역사를 쭉 설명해 놨는데 리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제안도 하나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요렇게 트리플렛 로스로 풀기보다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로 바꿔 풀면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는 걸 처음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각 사람이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클래스가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처 벡터가 나오면 이 사람의 클래스에 관한 레이블이 있으면 얘네 둘이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게 더 성능이 좋아서 이것이 발표된 이후로는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풀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리플렛 로스를 먼저 써서 학습하다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꾼다든지 뭐 순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아이디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 방법을 사용합니다. 파인 튜닝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건데, 그걸 이니셜로 놓고 사용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원래 이미지넷에서 만약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1000 클래스가 있죠. 근데 리아이디로 가져오면, 리아이디는 클래스가 아까 751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파이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저희 타겟 문제에 맞는 클래스파이어를 다시 리디파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피처는 그 이미지넷에서 가져온 피처 익스트랙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CNN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 뒤에 이제 클래스파이어가 있는데 이 클래스파이어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타겟 데이터셋에 맞게. 그런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도 다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리아이디 데이터셋에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리아이디에서는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도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리아이디에서 이슈가 뭐냐. 기본적인 이슈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즈 베리에이션. 카메라 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뷰에 따라서 이제 포즈가 다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CNN이 이거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미스 얼라이먼트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이 제대로 디텍션이 안 돼서 이렇게 몸통이랑 다리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가 좀 뭔가 복잡해서 실제 이 사람만 딱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 보는 것도 하나의 디피컬티 중에 하나입니다. 오클루전 같은 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오클루전이 생길 수 있죠. 아까 패턴 디텍션으로 바운디 박스를 쳤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가려버리는 저 맨 끝에 그림처럼 될 수 있고, 일루미네이션이 좀 달라서 카메라 뷰마다 이게 같은 색깔 옷인데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CNN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해냅니다. 그래서 CNN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포즈 같은 경우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도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사람의 그 키포인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뭐 스켈레톤 같은 걸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포즈가 다양하고 뭐 미스 얼라이먼트가 된 문제들을 머리는 머리끼리 비교하고 팔은 팔끼리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한 재작년까지는 유행해서 이쪽으로 쭉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겐을 이용한 방법들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한 일루미네이션 체인지 되는 부분을 그 제너레이트에서 그 타겟 카메라 뷰 쪽으로 일루미네이션 체인지 된 뷰 쪽으로 그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서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겁니다. 데이터셋이 되게 작다는 거죠. 리아이디는. 그래서 데이터셋이 작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아시다시피 오버피팅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아이디랑 데이터셋을 구하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리아이디 데이터셋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리얼 시나리오에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한 데이터셋이 이제 마켓 1501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여기 보면 저희가 트레이닝 해야 될 클래스 아이디는 751개의 아이디, 751명의 아이디가 있고 각 아이디당 사실은 10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되게 적은 거거든요. 엠리스트나 시파100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당 5,000개의 이미지가 있거나 한 클래스당 500개 정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되는데 리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당 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뽑은 건데 유명한 데이터셋들입니다. 리아이디에서 보시면 10개 정도 이미지가 있는 게 도미넌트한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마켓이나 대부분 다 10개에서 20개, 많아봤자 30개 있는 거. 30개 있는 거 클래스 몇 개 안 되고요. 이런 게 사실은 리아이디의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이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러닝 레이트 드랍을 한번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쭉 떨어질 때 여기서 저는 어떤 퍼터베이션을 줘서 이제 파란색이 베이스라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하면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여기서 퍼터베이션 한번 줘서 다시 더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성능,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MAP라는 게 미메이피인데 성능인데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림처럼 더 좋은 성능을 얻게 되는 이런 롤링백
퍼터베이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좀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롤링백이 필요하냐?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미 일단 데이터셋이 좀 적고요. 그러니까 뭘 썼냐면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프리트윈 네트워크를 쓰는 겁니다. 이니셜이 좋아야 그 오버피팅이나 잘못된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트윈 네트워크를 이미지넷에 쓰면 이미지넷에 클래스가 엄청 많은데 뭐 이런 클래스도 있습니다. 마이트, 뭐 그릴, 버슈룸, 여기 아래는 개인 줄 알았는데 체리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클래스들을 뽑던 네트워크죠. 이게 프리트렌드라는 게. 근데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리아이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래스, 펄슨이라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더 세분화된 사람들을 갈라내는 문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거에 더 잘 맞게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테일한 이미지를 더 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로우 레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나 블럽이나 텍스트 같은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어내고요. 하이 레벨 레이어 같은 경우는 시멘틱한 정보, 오브젝트 단위들의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학습이 되면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하는데,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이 레벨 레이어부터 데이터셋이 적으니까 이제 대충 외워버리는 거죠. 성능이 잘 나오도록. 그럼 하이 레벨 레이어가 이제 더 이상 외워졌으니까 로스가 줄어드는, 그레디언트가 줄어들어서 앞부분의 레이어들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로우 레벨 레이어를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제안하는 롤백이 바로 이 로우 레벨 레이어를 더 잘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아래에 있는 이게 레즈넷 패밀리를 기본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한 5개의 블락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클래스파이어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이제 프리트렌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C는 다시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리아이드에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번 쭉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어느 정도 색깔이 짙어지면서 리아이드에 좀 맞춰진 거죠. 근데 이때 뭘 하냐면, 롤백이라는 거는 뭐냐면 프리트레인드 된 아까 상태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하이 레벨 레이어라고 말씀드린 그 뒷부분의 레이어들을 다시 아까 상태로 바꿔주면 이제 다시 학습이 되겠죠. 원래 얘가 다 오버피팅 돼서 그냥 굳어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학습이 되면서 그레디언트 흘려주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로우 레벨 레이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그림을 표현한 것처럼 앞에 로우 레벨 레이어들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게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좀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트렌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리아이디 데이터셋으로 한번 학습을 쭉 하는 거죠. 이게 점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쭉 학습을 하다가 한번 러닝레이트 드랍을 해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롤백을 하는데, 이제 각 아까 블럭들이 있었잖아요. 그 블럭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롤백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블럭이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려고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로어 레벨 레이어겠죠. 뒤에 있는 게 하이 레벨 레이어인데, 하이 레벨 레이어를 남기면 컨버지가 엄청 빠릅니다. 이미 외웠는데 걔를 남기고 앞에를 롤백해서 놓으니까 얘가 외워서 그냥 쭉 그레디언트 별로 안 흘려주니까 이게 빨리 그냥 수렴해버립니다. 로스가 빨리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더 오버피팅 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로우 레벨 레이어들을 남기면 성능은, 컨버지 속도는 또 똑같이 느려집니다. 원래 베이스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느린데, 결국에는 러닝레이트 드랍을 해서 성능을 뽑아보면 1, 2, 3의 내용 나와 있는 성능 표들이 보면 성능이 더 좋습니다. 민AP나 랭크 1은 이제 리아이드에서 성능 매저인데 높을수록 좋은 매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리아이드 이 롤링백을 디자인할 때 로우 레벨 레이어를 남기고 하이 레벨 레이어를 이렇게 롤백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이런 분석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를 롤백하냐?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건 이렇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습을 하다가 러닝레이트 드랍을 한번 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롤백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인크리멘탈하게 수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B1 첫 번째 이제 레이어 블락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롤백합니다. 그럼 B1이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B1이랑 B2를 남기고 나머지를 롤백해서 얘네들을 더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B1, B2, B3를 남기고 나머지를 롤백하는 거죠. 이제 그 뒤로도 해봤는데 세 번째까지가 성능이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디자인했고요. 임페리컬하게 디자인했고요.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쭉 학습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시점에 롤백을 하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B1만 남기고 나머지 다 롤백합니다. 그 다음 B1, B2, B1, B2, B3를 남기고 이렇게 롤백을 했을 때 보시는 그림처럼 보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능이 향상이 많이 있습니다. 레드넷 50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데이터셋에서 다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은 뭐냐면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비교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롤백을 할 때 그 롤백을 해야 되는 그 프리트렌드로 가져온 레이어들은 러닝레이트를 좀 더 줬습니다. 그럼 러닝레이트가 더 줘서 그레디언트가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러닝레이트 스케줄을 똑같이 줬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줘서 롤백은 하지 않고 러닝레이트만 뒷단을 좀 더 올려주는 식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롤백을 했을 때 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계속 할수록 뭐 얘는 더 떨어지고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좀 이렇게 튀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아마 그 러닝레이트를 높여줬을 때 보통 이게 학습할 때 에러 서페이스에서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마 튀어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 로스가 커진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러닝레이트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고 그냥 쭉 가면은 그거는 제 논문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쭉 가면 저 이렇게 튀는 거를 발견했었고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가다 보면 언젠가 튀게 되고요. 예, 학습 성능은 더 좋아지진 않는 걸 봤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로컬 미니멈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러닝레이트를 계속 낮춰주니까 그냥 그 근처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퍼터베이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첫 번째 롤백 때는 파란색은 안 뛰는데 저건 왜 저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부터는 러닝레이트를 이제 뒷부분만 준 거잖아요. 여기는 앞에도 이 B1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준 거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뒤에를 더 조금씩 준 건데, 앞에 조금만 남기고 뒤에를 많이 러닝을 높였는데, 더 안 튀는 거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아마도 다 같이 러닝을 높으면,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생겨서 좀 안 튀는 것 같고요. 이제 어느 부분, 뒷부분만 이렇게 로컬하게 러닝레이트 확 높여버리면 약간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 로스가 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주 이것저것으로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 블록 2가 베스트 성능을 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트레인 로스가 베이스라인보다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게 학습이 다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다 학습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베이스라인이랑 블럭 1이랑 페어하진 않잖아요. 블럭 1은 베이스라인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가 20에팍 학습한 거고요. 여기 이제 좀 줄 끊었는데 사실은 20에팍을 더해서 총 40에팍을 학습한 거고 얘는 사실 80에팍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요. 베이스라인은. 근데 사실 요거 저희가 이제 롤백한 부분도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로스가 조금 올라가서 비슷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레인 로스는 베이스라인이랑 비슷하고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테스트 에러가 낮아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혹시 오버피팅을 해결했다라는 것 외에 다른 성능 증가의 요인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오버피팅을 해결하면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걸로 오버피팅 해결했다고 했을 때는 보통 트레인 에러가
베이스라인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성능이 올라간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그쪽 방면은 좀 계속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이제 트레인 로스는 똑같은데 성능이 제너라이제이션 성능이 더 좋은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와이드 베이진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러 서페이스 쪽으로 해석을 했을 때 더 좋은 더 와이드한 베이진으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롤링백이 이렇게 퍼터베이션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롤백이 그러면 혹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즈넷 50에서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서 그 레즈넷 패밀리인 34나 101에서도 해봤고요. 다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다른 네트워크인 인셉션 V3라는 구글넷을 가지고도 이제 뒷단을 비슷하게 이제 롤백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되는 걸 확인했고 다 리아이디에서 일단 한 겁니다. 근데 그 리아이디 데이터셋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어떤 그 펄슨이라는 한 가지 클래스에서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보면은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CUB 이 데이터셋은 뭐냐면 새라는 데이터에서 새라는 클래스 안에서 또 새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들을 갈라내는 문제입니다. 에어크래프트는 이제 비행기라는 클래스 안에서 또 여러 비행기들을 갈라내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데서 다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롤백이라는 방법 스킴이 좀 일반화적으로 성능이 향상을 도와준다. 물론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이 좀 적을 때 그런 거죠. 또 어떤 그런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디테일한 정보를 갈라내는 그런 문제에서 좀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사실 로우 레벨 레이어를 그냥 프리트렌드로 갈아 끼우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이 방법이 이제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고요. 이제 보통 레즈넷 50을 기준으로 많이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레즈넷 50에다가 이제 애드온을 붙인 겁니다. 맨 끝에 보면 이제 애드온이 있는데 이제 포즈나 겐 같은 것들을 붙여서 많이 하는 그런 논문들보다 그런 알고리즘보다 저희 방법은 그냥 바닐라 그냥 백본 네트워크에 집중해서 롤백을 했는데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뭐 레즈넷 101로 썼더니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121 댄슨에 쓴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았고. 이게 다 이제 CPR에 보통 제출된 논문들인데 그런 것들보다 더 좋아서 일단 성능 향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 억셉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안 했습니다. 데이터셋이 작을 때 잘 된다고 이제 주장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허리전탈 플립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쪽으로만 뒤집는 거 그거 정도만 사용해서 했고 그랬을 때 성능이 잘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하면 리아이디 그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피처를 잘 뽑는 거냐. 이 피처는, 약간 어텐션 맵 같은 거고요. 마지막에 콤보 레이어, 피처 인스트럭터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하기 전에 피처 벡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채널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한 겁니다. 그럼 어디를 더 어텐션 하는지 좀 볼 수 있는데요. 베이스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까 첫 번째 그냥 학습했을 때, 여기 이제, 사람도 좀 보지만, 사람이 좀 더 밝죠. 흰색 밝을수록 더 어텐션을 값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저희 방법은 이제 사람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들을 더 잘 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디스크리미티브한 피처를 뽑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인풋 레졸루션이 지금 되게 어스펙트 레이쇼가 1대1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네트워크가 혹시 커스터마이제이션 되나요? 그 어스펙트 레이쇼에 맞게? 아니면은 저걸 1대1로 리사이즈해서 들어가게 되나요? 그냥 1대1로 리사이즈 하지 않고 에스펙트 레이토 이대로 가져옵니다. 저희는 288에 144. 그러니까 1대2라고 말해야 되나 2대2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넣었어요. 제가 모든 피처 맵의 어스펙트 레이쇼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미지넷이나 이런 게 학습될 때는 224, 224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이 되긴 하는데 인풋 사이즈에 알맞게 잘 피처 뽑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어댑테이션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아까 처음에 보인 파인튜닝 방법 중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만 그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거 쓰기보다는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 학습하는 게 효과적인 게 좀 요 데이터셋에 맞게 좀 피팅을 좀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아까 말씀하신 추출 방식이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채널 와이즈로 에버리지 풀링 하신 건가요? 채널 와이즈로 에머리지 플링이 아니라 그냥 그 채널 와이즈로 그냥 다 썸해버려서 노멀라이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썸 플링이라고 부르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처를 보기 위해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는지를 좀 보려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재밌는 그림 이 세 번째 그림도 이렇게 딱 사람이 있는 부분만 더 잘 보게 되는 걸로 피처가 뽑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풀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롤백하고 나서의 바로 그 뒤 단계인 걸 말하는 거죠. 보통 롤백하는 레이어가 맨 마지막 레이어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 레이어들을 롤백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성능을 뽑아서 피처를 뽑았을 때 원래는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해서 벡터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 피처 뽑는 부분이 롤백을 하자마자 난 부분을 그렇게 저걸 뽑아줘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롤백 한 다음에 학습을 좀 더 한 다음에 뽑은 거죠. 네. 바로 뽑으면 아마 프리트레인드 상태니까 좋은 결과가 없을 거고요. 이제 롤백 한다고 하는 게 뭐 앞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중요하니까 거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터 중에서도 로우 레벨 레이어.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롤백 해가지고 뭐 저렇게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저렇게 어텐션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앞에 컨버션 필터가 그래서 어떻게 잘 됐냐는 것도 좀 보여줘야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임팩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이제 사실은 걔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 로우 레벨 레이어가 잘 뽑아야 뒤에 있는 그 하이 레벨 레이어가 잘 조합해서 이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은 됐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로우 레벨 레이어가 진짜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추후에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이 어텐션 맵을 그냥 로우 레이어에서 뽑으면 그건 잘 안 나오나요? 해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제 기억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뽑히거든요. 이게 앞단일수록 엣지나 그런 블럽들을 봐서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처럼 썸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짠하게 사람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텐션했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짠하게 사람을 잘 이렇게 뽑아낸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 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전에 이 피처가 중요한 거는 이 피처 안에서 이거를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에서 벡터로 만들고 이제 FC가 걸려서 이제 어떤 걸 가져다 쓸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어디를 보느냐가 FC가 더 잘 가르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피처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리아이드 성능을 가르는 거고요. 혹시 캠이나 브레드캠 같은 걸로 또 출력해보셨나요? 캠이요? 예, 그 셀렉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나중에 알아봐서. 그런 거 캠 같은 거 쓰면은 지금 이것도 트리플렛 말고 클래시피케이션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각 클래스로 할 때 어떤 클래스로 분류할 때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려면 그 FC 레벨 한 개여야 되거든요. 그럼 한 개면은 얘에서 고른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줬는지 이렇게 뽑아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FC 레벨 2개 썼습니다. 네, 2개 써야지 성능이 임페리컬하게 2개 써야지 좋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리아이디 하는 사람들끼리는 보통 2개 쓰고요. 2개 중에 중간에는 511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인플루엔서 디테일인데 이거 뭐 정확하게 그런 거 분석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캠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마지막 피처를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본 거고요. 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피처를 어떤 게 중요한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 드리면 하나 브레드캠이라는 거 쓰시면 그 셀리커넥트 레이어가 2개여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정보네요. 여기 발표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아까 들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법이 이제 파인 튜닝에서 롤링백을 통해서 그 백본 네트워크 자체에 저 집중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키 아이디어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리스토어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롤링백이라는 말로 이제 붙였는데 프리트렌드 상태로 다시 돌려와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더 흐르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프리매처 스테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오버피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뭐 인크리멘털하게 점점 강화해서 학습하는 것들을 얘기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나 다른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잘 되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제안하신 방법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테스트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트리플렛 로스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두 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클래스의 개수는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테스트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클래스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몇 개인지 알고 있고요. 테스트 할 때는 클래스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클래시파이어를 떼버리고요. 아까 말한 그 피처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벡터라이즈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이시면 이제 그 얘네들 사이 디스턴스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 벡터 가지고 그냥 L2 디스턴스를 해서 계산합니다. 그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면은 테스트 한 번 할 때 한 장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장 할 때요. 뭐 한 배치나 뭐. 이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셋이랑 크기가 똑같은데요. 제가 GPU 1080 Ti 한 개 가지고 쓸 때 이 결과를 테스트 결과를 뽑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4분 정도, 3분 정도. 네, 사실 포워드 패스는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교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비교도 이제 L2 디스턴스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쭉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L2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제 뒤집어서 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이미지가 몇 장 정도 되는데 4분이 걸리나요? 몇 장이냐고요? 제 지금 정확한 느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느낌에는, 12,000장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 1,500, 750. 750에 10장이니까 7,500인데, 그거보단 조금 더 많아서요. 12,000장 정도 됩니다. 사실은 되게 적은 데이터셋이긴 하죠. 클래스에 비해. 클래스가 750 클래스인데. 그럼 1초에 한 50장 정도는 처리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겠네요. 네, 그 배치 사이즈 제가 한 70으로 돌리는데 쭉쭉쭉 잘 진행됩니다. GPU 써서 하니까 꽤 빠르고요. 포워드 패스만 하면 되니까. 계산은 거의 안 듭니다. 계산 속도는 거의 안 되고요. 그 피처 뽑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피처 뽑아놓고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다 잘 코드가 돼 있어서 그런 쪽은 문제 없고. 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10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클래스가 다 10장인 건지 아니면 아니요, 그게 완전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막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마켓에서 많이 하는데 파란색 보면 이제 뭐 3장인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요. 클래스가 이제 이 3장인 게 몇 개냐 이런 겁니다. 8장인 게 이 정도 있고 9장인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있어서 다 좀 다릅니다. 좀 그냥 특이하죠. 보통은 클래스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또 중요한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에서 여기는 이제 그런 밸런스도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져 있나요?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찍은 거에서 약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랜덤하게 반으로 딱 스플릿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방식에서는 딱히 건드리신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식들에서는 이 언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도 있나요?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미지 아이디어 적은 부분을 아마 겐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간 것 같은데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뭐 신박해서 좀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겐 많이 씁니다. 요즘에 겐 써가지고 이제 포즈도 아까 막 다양하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거 다 만들어내가지고 아이디로 그냥 막 다 어사인해서 학습하는데요. 성능이 꽤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좀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앙상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아까 말씀드린 2018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소타보다 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지금 이 리아이디어부터 중국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뭐 다른 분야도 좀 많이 하시지만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작년에 이렇게 이런 소타를 한번 찍어서 이렇게 논문 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타 찍기가. 베이스로 써봤던 그 레트넷이요. 네. 기본적인 레트넷 모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레지넷 50에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클래스파이어만 좀 리아이드에 맞게 클래스를 다시 재정의해 준 정도고요. 그 파인 튜닝을 하던 그 비교하던 것들도 블럭으로 할 때는 맨 끝단에 클래시피케이션 영역만 파인 튜닝한 거예요? 아니면 블럭 일부를 요새 전부 다 학습을 계속 하는데요. 그 중에 얘네들만 이제 롤백에서 프리트엔드 바꿔주고 또 전부 다 학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구현을 해서 재현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근데 푸드데이터 물론 이 리아이디는 아니고 푸드데이터로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을 그냥 기본적인 모델이 아니라 다른 이제 최적화 트릭들을 좀 넣어가지고 좀 왜냐하면 제대로 좀 쓰려면 파인 튜닝한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파인 튜닝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트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능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딱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이 되게 범용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때는 사실 재현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그 가이드해 주신 LR 스케줄대로 하면 대부분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좀 파인 튜닝이나 최적화를 해서 스케줄링을 좀 다시 조절을 해야 거의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거를 좀 실험 결과를 좀 얻긴 해서 혹시 그런 이렇게 다양한 베이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이 좀 너무 낮게 지금 측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좀 궁금해 본 게 이걸로 나와서 얻어지는 효과나 혹은 다른 트릭을 써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푸드는 저도 많이 안 올랐고요. 제가 많이 안 올랐고 이제 CUB나 이런 데서 올랐는데 이것도 데이터 이미지를 244 정도로 낮춰놨을 때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페어하게 했을 때는 좀 오르는 걸 확인했었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리아이드에서 이게 꼭 성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지를 좀 더 디펜스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어그멘테이션 최대한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성능이 오르는 걸 확인했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다 돌려보진 않았는데 리아이드에서 확실히 잘 되고요. 지금 다른 데서 더 잘 되는 걸 찾는 중입니다. 파인그레인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44로 해서 베이스라인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다른 알고리즘 붙여가지고 올린 데서 더 올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성능이랑 제가 하는 방법의 성능이랑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워킹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워킹하면은 얘가 올린 거 따로 얘가 올린 거 따로 해서 같이 해서 더 시너지가 될 텐데 얘가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올린 거랑 비슷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좀 봤고요. 근데 신기하게 리아이디는 그게 약간 먹혀 들어갑니다. 같이도. 시너지가 돼서.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리아이디 일단 좀 하고 있고요. 이쪽 연구로 이 롤백이 잘 먹혀서. 근데 이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좀 확인해서 아까 구형까지 해주셨다고 하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필요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확인해봐서 질문이 있으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